자, 앞세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250페이지 수행 4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4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패션 잡지를, 근데 이 잡지도 상품이라는 거죠. 패션 잡지를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그런데 이 패션 잡지는 판매용이다, 이거 상품이다 이거죠.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시다. 예, 겸용사업자 하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한다 해서 겸용사업자입니다. 우리 마트 사업 하는 사람들이 다 겸용사업자예요. 마트에서 채소, 과일 이런 걸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이런 걸 팔잖아요. 이거 면세 품목이에요. 근데 과자 팔고 술 팔고 이런 거 라면 팔고 하잖아요. 이거 과세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도 패션 회사인데 잡지를 같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잡지를 팔았을 때는 이와 같이 증빙이 뭐가 되느냐면 계산서라는 겁니다. 세금자가 없죠? 그런데 전자로 발행했으니까 전자계산서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증빙을 해줄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위탁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비용을 청구해야 되죠? 그럴 때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면세사업자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세금이 없는 계산서니까 13번 면세, 이게 유형을 13번으로 잘 고르셔야 돼요. 왜? 11번 과세하면은 공급가액 40만원 입력, 수량단가 입력하면 세금 4만원이 붙어버리거든요. 틀리겠죠,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바로 13번 면세 유형으로 입력돼야 되는 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 계속 8월인데 25일로 날짜 입력해 주시고, 앞에 거 아직 안 하셨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늦게 오신 분은 앞에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자, 매출이 유형이 이거는 13번 면세 유형이다 이겁니다. 13번 면세. 품명에다가 패션 잡지 입력하시면 되겠고, 수량도 그대로 20개에 2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부가세가 0하고 공백으로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여러분 과세로 했다면 여기 부가세가 4만원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무조건 틀리겠죠. 자, 엔터 치면 거래처로 가는데 거래처는 대일이룩이네요. 그래서 대일 엔터 치시고, 자,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증빙에 계산서가 됐든 세금 계산서가 됐든 앞에 전자자 붙으면 다 전자세, 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번 해줘야 된다. 전자 입력 하시고, 자, 분계는 결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50%는 현금 받고 나머지 50%는 외상했다는 거죠. 이럴 때다 진짜 혼합으로 해야 돼. 섞여 있는 경우. 그래서 3번 혼합. 자, 혼합은 반절만 자동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40만원.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 분계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차변을 2개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차변은 3번. 구분에다 3번 입력하시고, 현금 101번. 101번, 오늘 103번 한번 2개 외워보세요. 101번 현금, 103번 보통현금. 자, 그래 현금이 50%니까 20만원. 엔터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근데 우리 일반 전표에서는 차변 밑에서 엔터 치면 차변이 복사됐죠.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복사 기능을 여기서 빼는 거예요. 엔터 쳐도 까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3번. 그러면 차변 나오죠?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108번이 외상 매출금. 네, 검색을 해서 해도 좋아요.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항상 마지막에는 탭키 눌러서 이걸 둘러보고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둘러보는데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다 하는 것은 이 금액을 내가 정확히 넣어야 일치가 되죠. 그리고 혹시 거래처 바꿔야 되는 거 없나? 예, 한번 점검해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품 매출 대변의 수익 발생,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이렇게 한번 중얼거리고 넘어가야 된다. 자, 13번 면세 매출 계산서라는 거. 빨간색 계산서는 13번 면세 매출이라는 거. 요거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수행 5번에 드디어 신용카드 매출전표 나오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단색이라는 거예요. 무색. 그러니까 언제나 매입이든 매출이든 그냥 색깔이 컬러가 없습니다. 검은색 혹은 파란색으로 나올 거고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판매를 했는데 카드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세금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판매고 신용카드로 팔았고 세금이 있다. 그러면 17번 과세 카드 과세. 그걸 우리가 카과 이렇게 줄여서 메뉴가 만들어져 있어요. 카과. 카과가 뭐냐? 카드 과세 매출을 줄인 말이에요. 카드 과세 매출. 카드로 매출을 했고 과세 제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세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있으니까. 만약에 아까 패션 잡지를 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카면이라고 해요. 카면. 그래서 거기 유형 중에 보면 카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FAT 1급에서는 카면은 안 낼 거예요.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있는 것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게 좀 있는데 항상 날짜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에서 거래 일시 잘 구분해서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칫하면은 여기 입력해가지고 막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계 금액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공급가액내에다 이건 합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환경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설정 불편하면 바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험장의 환경 설정이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환경 설정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합계 금액으로 입력을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사를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카드사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시험 보면서 이런 부분에다가 촥 이렇게 체크해 놓고 전표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아까 날짜 체크했으니까 8월 30일자 여기다가 날짜 매우 중요합니다. 30일 정확히 입력하시고 여기서 매출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드 거래에 여기 17번 카과가 있다. 카과. 그런데 아까 패션 잡지를 카드로 팔았다면 18번 카면이 될 것이다. 카면. 네, 카면은 시험에 안 나온다. 자, 17번 카과. 이럴 때 카드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를 여기 물음표 단추를 딱 클릭해가지고 카드사, 국민카드사 맞나요? 그래서 국민카드사.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여기 카드사가 두세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증빙에 있는 카드사 정확히 해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카드사는 어떤 카드사가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 카드 이게 번호가 가맹점 번호예요. 가맹점 번호. 그래서 우리가 카드 거래처를 입력할 때 보면
가맹점 번호를 입력하는 거래처가 있고 우리 개인 카드처럼 매입 카드는 이렇게 뭐뭐뭐 다시 뭐뭐뭐 다시 뭐뭐뭐 다시가 이게 하이폰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그건 우리 개인 신용카드와 카드 구조가 번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입 카드. 이거는 매출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카드 거래처 입력할 때 매출 거래처, 매입 거래처를 구분하죠. 예.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 거래처인 국민카드사예요. 자,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 눌러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직은 안 나타나지만 잠시 후에 밑에 이 카드사가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 자, 품명에다가는 남성 바지라고 입력하면 되죠. 설명에 나와요. 분명히. 수량에다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수량과 단가는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공급가액에 넣을 때 아까 합계에다 동그라미 딱 해놨죠. 16만 5천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시면 이것이 내가 입력한 16만 5천 원은 여기다 입력했지만 반영은 합계에 되고 이것이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으로 나누어서 딱 자동 반영된다. 예.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력할 때 공급가액의 합계를 입력한다는 거. 예. 공급가액의 합계 입력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하고 또 아까 현금 영수증 말씀드렸죠. 근데 현금 영수증이 FAT 1급에는 시험이 안 나와요. 예. 실제 범위가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 현금 영수증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건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빙 없이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증빙 없이 팔았다는 겁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특별한 공급 같은 거예요. 특별한 공급, 거기에서 자가 소비한 것들이 있죠. 예.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자가 공급,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폐업시 잔존재화였죠. 내가 폐업을 했는데 매입세에 공제받은 상품이 재고로 남아있어. 근데 부가가치세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해야 돼. 그럼 여기 전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고가 멀쩡히 남아있는 것을 증빙이 있을까요? 아무런 증빙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 그래야 매출세액이 반영이 되니까. 그때 여기 유형을 건별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요. 건별. 그거는 뭐냐? 증빙 없는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증빙 없는 매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건별로 하고 그런 것을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는 공급가액을 넣지 말고 지금 카드처럼 합계를 넣어서 전표를 입력하는데요. 예. 이건 뭐 순전히 환경 설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환경 설정을 바꾸면 공급가액 넣고 세액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거래처 입력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오상식이 샀습니다. 그래서 오상식 개인 거래처로 이미 다 등록되어 있어요. 오상식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비워둬야 돼요. 근데 0번을 넣으면 비워지느냐? 가만히 있습니다. 카드 거래에서는. 여기가 카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0번 하지 말고 그냥 오른쪽 방향키 있죠? 오른쪽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예, 오른쪽 방향키로, 오른쪽 화살표 키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카드 거래니까 분계는 4번 분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동 분계가 일어나. 자, 한번 제대로 됐는지 읽어보고 한다고 그랬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16만 5천 원. 카드로 팔았는데 왜 외상 매출금이냐? 오상식에게는 외상이 아니지만 국민카드사에서는 아직 입금이 안 됐으니까 국민카드사의 외상거래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국민카드사.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되고요. 16만 5천 원 자산 외상 매출금이 되고 거래처는 국민카드사가 됩니다. 아까 여기 입력할 때 우리가 카과하고 나서 국민카드사 찍어줬잖아요. 그게 여기에 반영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네.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습니다. 네. 완전 분계가 자동화로 잘 돼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 3개를 다 해본 거예요.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수행 결과가 우리가 풀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일치합니다. 일치해. 수행 팁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수행 팁에 보니까 253페이지 매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매출.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된다. 매출 전표 입력 시 상단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에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라든지 카드 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데, 카드 채권은 카드 분계하면 자동 반영돼요. 아까 국민카드사 자동 반영됐죠? 예. 근데 예금은 자동 반영되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수동으로 고쳐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쪽에 연습을 마쳤고, 이번에는 이제 매입 쪽 연습을 해보는데, 매입 쪽에는 유형이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다음 자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네. 여러분, 매입은요,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무조건 1번 전자입력이에요. 매입은. 그런데 매출에서는 발행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0번을 하고 가요. 매출에서는 우리가 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리고 발행하라는 문제로 전부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발행하라고 할 거고 나머지는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할 것이고, 매입은 다 전자입력으로 나올 거예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그러면 선생님이 시험이 매출 딱 모아서 문제가 나오고 매입은 매입대로 따로 문제가 나오느냐? 섞어 나옵니다. 섞어 나오니까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수행 1번 보겠습니다. 스커트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스커트는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조금 혼란스럽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요. 스커트 해놓고 가로 열고 유니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유니폼 스커트를 샀다. 그건 상품 아니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스커트를 판매 목적으로 샀으면 상품이지만 유니폼으로 샀다 그러면 차변에 뭐가 될까요? 차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유니폼 샀다, 안전화를 지급하려고 샀다, 안전모를 지급하려고 샀다, 이거 다 유니폼, 안전화, 안전모 이런 거 지급하려고 사서는 다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대금 관계도 그래요. 여기는 현금 결제니까 상품이든 복리후생비든 다 현금이 되겠지만, 만약에 유니폼 스커트를 사고 외상으로 했다 라고 했다면 이건 외상분계를 해서는 안 돼요. 왜? 외상분계를 하면 외상매입금이 되거든. 유니폼, 복리후생비는 외상매입금이 아니에요.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커트 매입했다고 하나요? 구입했다고 하죠. 구입했다. 이거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혼합분계 해가지고 개정과목을 미지급금으로 해야 되고, 지금처럼 상품 스커트를 사고 외상으로 했다. 그건 외상분계가 맞아요. 상품 외상 매입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 상품이니까 뭐 이렇게 좀 크게 머리 쓸 일은 별로 없고, 그런데 새로운 게 뭐가 나왔느냐? 신규 거래처래요. 이 거래처가 신규 거래처인데 4001번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보를 보고 거래처 등록도 하라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표 입력하기 전에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에 가서 이거 쫙 등록하고 오는 방법도 있고,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첫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전표 입력 단계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9월로 날짜를 바꿔서 5일 날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9월로 바꾸시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 5일 날짜 이렇게 입력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 전표를 한꺼번에 보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날짜를 쭉 여기다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는 이 방법을 권장하진 않아요. 나중에 뒤에 기출문제 풀 때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자칫하면은 날짜가 5일 다음에 7일이었는데 날짜를 7일로 안 바꾸고 밑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되죠? 위에 날짜 복사돼요. 전표를 입력하긴 했는데 같은 날짜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낭비되죠. 옮기고 뭐하고. 옮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월일을 그냥 위에다 다 넣으세요. 그러면은 밑에서 복사돼 가지고 같은 날짜로 전표가 입력되는 실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밑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 이 거래는 매입이죠. 어디 갔지? 매입이죠. 그런데 세금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 51번 선택하면은 이 상단에 아까는 빨간 딱지에 매출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매입이라는 단추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과세는 아까 11번 과세하고 텍스트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과세인데 혹시 11번 누르지 않았나? 그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시면 매입을 눌렀기 때문에 여러분 51번 눌렀다는 거예요. 자, 품명 입력하겠습니다. 스컷. 수량 200, 단가 40 플러스. 여기서는 거래처가 이제 곰곰이를 검색해도 없단 말이죠. 왜냐? 신규니까 없을 거예요. 검색이 안 돼. 자, 신규로 넣을 때는 코드란에서요. 커서가 저렇게 코드에 있어야 돼요. 코드란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키패드 옆에 플러스 키 있죠. 동그라미 3개 입력하는 거. 이걸 딱 누르면 동그라미 4개가 입력됩니다. 네. 아, 5개인가요? 00000. 하여튼 동그라미가 코드에 꽉 차요. 그러면 거기 거래처 명에다가 한글로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거래처 상호를 입력해요. 가로 열고 주 002.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팝업 창이 나옵니다. 코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코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문제에서 코드를 주었잖아요. 4001. 그러면 여기다가 4001 넣고 나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지 말고 수정을 눌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에는 코드와 거래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코드와 거래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도 있죠, 대표자도 있죠, 주소 있죠, 업태 종목 있죠, 이메일까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는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수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더 큰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주어진 자료 사업자 번호부터 입력해 볼까요? 4번 여기 클릭을 해서 12081
35097 이렇게 넣고 주민번호는 없을 테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대표자 성명 이아람 업태도 그대로 도소매 엔터 의류 엔터 여기서 우편번호 검색을 해도 되고요. 그냥 직접 주소를 타자만 해도 됩니다. 우리 우편번호 검색 한번 해볼까요? 물음표 단추 눌렀을 때 우편번호 검색이 되려면 조회 방법에 인터넷 조회가 딱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서울특별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노원구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다는 타자를 하는데 중계로 8길 띄우고 10일 그리고 조회를 누르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게 돼 있고 조회 단추 바로 오른쪽에 적용이라는 단추랑 엔터를 쳐주면 이것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주소가 끝이냐 보니까 이메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메일은 여기는 이제 이 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습니다. 담당자 이메일 밑에 있죠? 12번에 여기다가 앞에 아이디만 넣으시고 gom만 넣고 뒤에 있는 사이트 주소는 선택해 주세요에 가면 빌36524.com이 맨 위에 있습니다. 주로 시험은 빌36524나 가끔 네이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36524가 단골로 많이 나와요. 이 빌36524가 바로 지금 이 교재 있잖아요. 이 교재? 교재가 아니라 이 더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더전 프로그램에서 세금기단서 발급 전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예요. 그러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험으로 많이 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죠. 밑에서 확인 눌러서 또 한번 등록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 그러면 전표 입력할 때 시간이 꽤 걸려요. 거기서. 이거 뭐 되게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아예 거래처 등록 여기에서 등록하고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하든 간에 거래처 등록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전자세금 나는 어떻게 해요? 1번 해야 되겠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현금을 받았죠? 현금 분계하시면 어떻게 분계가 되느냐? 자, 출금전표가 두 줄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이 어떻게 돼요? 차변이란다. 대변이죠. 대변의 현금이 880. 차변이 두 개가 되죠. 부가세, 대급금, 상품. 자, 부가세, 대급금 여러분 처음 분계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부채예요. 매출세액은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를 우리가 한 거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우리가 곰곰이에게 거래징수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납부한 거죠.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납부한 것을 왜 자산 처리하느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거 자산으로 잡았다가 매출세액에서 빼줘야 돼요. 부가세 예수금을 부채로 잡아놨듯이 우리가 지급한 부가세 대급금은 이게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세금을 냈다고 해도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이걸 일단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부채하고 나중에 퉁칠 거예요. 반대로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주고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이렇게 서로 차감시켜가지고 그 차액을 납부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매입세액은 자산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처음 나오는 개념 과목이에요. 매입세액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당좌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상품 재고 자산이죠. 800만 원 자산 증가.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커트가 판매 사원들의 유니폼이었다. 그러면 여기 상품이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이것만 개념 과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판매용이니까 상품. 유니폼이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이번에는 외상 매입했네요. 조금 전에 현금 매입했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적어줬습니다. 3월 2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대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금 지급할 때 세금 기간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 9월 10일 날 계약금을 세금 기간서를 받는 거죠. 계약금을 진작에 주었네요. 그러면 3월 20일 날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이 거래처, 어느 거래처예요? 데일리룩에 계약금을 얼마 주었는지를 조회해가지고 메모를 해주어야 이거는 밑에 분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열어가지고 3월 20일 거를 조회해 봐야 되겠네요. 일반 전표 열으셔서 3월 20일 입력했더니 선급금 데일리룩에 450만원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오늘은 상품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선급금 자산을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으로 가야 된다. 네. 차변 대변 헷갈리는 사람은 이 자료 조회한 다음에 이게 차변에 있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대변이다. 예, 그래서 메모하실 때 대변 선급금 450 이렇게 다 쓰려면 시간 걸리니까 대 선급 450만원 숫자는 정확히 써야 되겠죠. 이거 메모해 놓고 뭐 나는 메모 같은 거 귀찮아. 그러면 이 창을 안 닫으면 돼요. 예, 이렇게 열어놓고 메인 매출 전표로 딱 가라. 가가지고 궁금하면 다시 와서 이거 보면 돼. 차변이었지? 이번엔 대변이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다시 갑니다. 가서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이 거래는 10일 거래죠. 네, 10일 날짜 입력하시고 51번 과세 매입 품명은 원피스 수량 단가 500개에 9만원 거래처는 데일리룩 전자세금은 1번 분계는 선급금 상계도 시켜야 되죠. 이런 거 다 혼합이에요. 예, 그래서 3번 혼합. 혼합은 반자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만 일단 확실한 것만 제가 입력을 했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450, 예, 매입세액이니까. 또 차변의 상품 4,500. 여러분 상품이나 이런 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이 원피스가 상품인가 꼭 확인해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것이 상품을 매입했는지 비품을 매입했는지 차량을 매입했는지 예, 이런 거 좀 확인하시고 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걸 매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상품을 안심하셔야 되고 이건 틀림없이 상품이에요. 이제 대변을 기록하는데 이 대금을 말이죠. 아까 선급금분도 처리를 해볼까요? 예, 대변의 선급금 131번이었죠. 450만원 아까 메모했죠. 450만원 엔터. 그러면 데일리룩 자동으로 거래처 처리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군요. 그래서 대변에 매입을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죠. 외상 매입금. 네. 외상 매입금 코드는 251번이죠. 금액, 나머지 금액은 밑에 빨간 글씨를 보시고 여러분이 계산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예. 빼보고 할 거 없어요. 밑에 빨간 글씨 차액이 외상 매입금인 겁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 플러스 마지막엔 탭키 누르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예. 그럼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데일리룩 고칠 필요 없죠. 요대로 두고 차대변 합계 일치하는 것도 보시고 예. 그리고 공부할 때는 급할 게 없으니까
이 분계를 한번 머릿속에 딱 넣는 거예요. 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증가했고 매입세액 기니까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재고자산 자산 증가 4,500만 원이 되고, 자, 대금 결제를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을 자산 감소시키면서 대변에 상계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매입 채무 부채가 4,500 증가했구나. 이렇게 한번 쭉 읊어보고 지나가야 공부가 된다. 그래서 자꾸 이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 자산. 차변에 왔으니까 자산 증가. 왜 세금을 냈는데 자산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공제할 거니까.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종료일에 이거 이제 정리분계할 거예요. 정리분계할 때까지는 자산이에요. 정리하는 날 없어져요, 자산이. 어디하고 정리? 애수금하고 차감시키는 날. 그날 이날이 이 자산이 소멸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산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상품 자산, 재고자산이죠. 선급금, 계약금, 이제 오늘은 계약금에 의한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 감소해야 되죠. 그리고 예상매입금,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255페이지 수행 3번을 보시면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매입이 그래서 어려워요. 매출은 대개 다 상품 매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은 매입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상품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샀다, 또는 컴퓨터를 샀다, 유니폼을 샀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9월 15일 날. 그러면 이거를 외상 분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세금 계산서죠. 뭐가 빠졌어요? 전자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꽤 많은, 침착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월 15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다 15일 입력하시고, 자, 세금 계산서는 맞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파란색 매입이에요.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유형은 51번이고, 분명히 원피스가 아니라 컴퓨터. 수량 1개, 단가 12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현웅 컵나라. 자, 여기서 전자세금을 무조건 1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세금 계산서잖아요. 전자자가 없어요. 그래서 0번 비워둬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것은 비워두는 거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해서 이걸 외상 분계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러면 틀립니다. 외상 분계가 왜 틀리느냐?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상품이니까 컴퓨터 상품 아니지, 이걸 비품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건 고쳐져요. 비품으로 고치는 건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야 돼.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미지급금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절대로. 그래서 외상 분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거래는. 그래서 다시 분계에 가서 이거 외상 분계 도저히 안 되겠구나. 3번 혼합 분계로 하라, 이거. 그래서 상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일단 비품으로 일단 바꾸고,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죠? 비품이란 말이에요. 의류 도소매업에서 컴퓨터가 상품일 리가 없잖아요. 비품. 업무에 쓰려는 비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대금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때 4번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으로 입력해라, 이거예요. 미지급금으로 입력해라. 그리고 미지급금이 얼마인지는 여기
딱 나온단 말이죠. 132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현은 컵나라 맞는가도 보시고 차대변 금액 일치하는지도 보고 공부할 때는 이걸 또 한번 자 이것도 비품이지만 매입세액이니까 자산이야.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자 컴퓨터는 상품이 아니니까 비품 맞아. 재고자산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차변. 그 다음에 돈을 외상으로 했어.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매입 채무가 아닌 일반 채무. 부채 증가. 배변에 미지급금은 일반 채무라고 그래요. 아까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 채무가 다 부채입니다. 부채. 근데 일반 채무는 미지급금. 컴퓨터 사고 외상하는 건 미지급금으로 해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샀다라는 회계 처리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연관되는 문제가 나오네요. 연관되는 문제가 9월 15일 컴퓨터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는 한 5, 6개월 쓰고 다 망가지는 그런 소모성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비품으로 처리했다는 건 뭐예요? 고정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거고 앞으로 감가상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샀는데 그냥 소모품 B 처리했다. 소모품 B.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떤 이유 때문에 1년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 5, 6개월 쓰면 그냥 고물이 돼서 그냥 버리는, 소모돼 버리는 그런 물건이라면은 비품 처리 안 하죠. 아까 회계 처리할 때. 소모품비. 문제에서 컴퓨터를 사는데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하면은 그냥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 나오긴 쉽지 않죠. 대개 컴퓨터는 못 써도 3년 내지 5년은 쓰잖아요. 그래서 다 비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고정자산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의 첫 번째 메뉴 여기에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계정 과목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아니면 엔터로 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계정 과목을 바꿀 수도 있는데 위에서 바꾸죠. 비품 확인 자산구분 엔터.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코드부터 입력할까요? 3002번 자산명 컴퓨터네요. 취득일 2019년 0915. 그러면 2019년에 구입한 것을 여기다 입력하면 맞냐? 틀립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안 되고 4번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해야 돼요. 단기에 매입한 이 취득일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취득일이 단기면 4번에 취득일이 단기가 아닌 것은 여기 기초과액. 그거 확실히 알아둬요. 그래서 4번 여기에다가 120만원. 그리고 내려가서 상각 방법을 입력해야 되죠. 상각 방법 정률법 0번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번에다가 내용연수 입력해야 되죠. 5번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무슨 계산? 엔터 치면 미경과 4개월치 회사 계상 상각비는 18만 400원 정률법으로 계산하면 4개월치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4개월치냐? 9월 달에 샀기 때문에 9, 10, 11, 12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4개월에 해당이 된다. 그거를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산 다 한 거예요. 손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0만원 곱하기 0.451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 하면은 이게 나와요. 취득금액 120만원 곱하기 여기 정률 0.451 곱하기 4개월 나누기 12 하면 요 18만 400원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비구분. 경비구분은 우리는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다 800번대예요. 제조업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 500번대도 나오니까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FAT 1급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전부 다 도소매 여부로 문제가 나오니까 다 800번 뜨니까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이게 닫아주시면 이 문제 맞게 되는 거죠. 예,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뒤에도 문제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서 쉬었다가 5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